고요하고 깊은 동해의 밤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철갑의 괴수가 숨을 죽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침묵의 암살자, 잠수함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 안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가족과 조국을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원자력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수십 년 동안 연료를 보충하지 않아도 바닷속을 달릴 수 있는데 왜 전 세계 그 어떤 최첨단 잠수함도 90일 이상 바닷속에 머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인간의 한계와 경이로운 과학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잠수함의 무기, 어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어뢰를 발사할 때 왜 그 엄청난 수압의 바닷물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물로 가득 찬 욕조 속에서 구멍을 냈는데 물이 한 방울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것과 같은 마법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만큼이나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에는 앞과 뒤 두 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이 두 문은 절대로 동시에 열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앞문이 열릴 때는 뒷문이 단단히 잠기고 뒷문이 열려 어뢰를 장전할 때는 앞문이 바다를 향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뢰가 발사된 직후 발사관 안에는 잠시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잠수함은 정교한 펌프를 작동시켜 그 물을 배 안의 특수 탱크로 옮깁니다. 단순히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뢰가 나간 만큼 가벼워진 배의 무게를 이 바닷물로 채워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내보내면 그만큼을 채워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계산 끝에 잠수함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다음 사냥을 준비합니다. 잠수함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배들은 물 위에서 빠르게 달릴 것 같지만 현대의 잠수함은 오히려 물속 깊은 곳에서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에는 유체역학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과학이 들어있지만 쉽게 말해 물방울의 원리입니다. 잠수함의 매끄러운 몸체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 위를 달릴 때는 파도를 가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일단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면 물과 하나가 되어 마치 비단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물론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구식 잠수함들은 코가 뾰족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때는 잠수함이라기보다 물속에 잠시 들어갈 수 있는 배에 가까웠지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함이나 장보고함처럼 거대하고 매끄러운 고래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속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적에게 다가가기 위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진화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고 빠른 잠수함에게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심해의 압력입니다. 바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 몸을 누르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영 아래의 압력은 마치 커다란 트럭 수백 대가 우리 몸을 동시에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기록을 가진 잠수함은 구소련의 콤소 몰레츠호였습니다. 이 잠수함은 무려 120m라는 경이로운 깊이까지 도달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공기배관 하나가 터지는 사고로 인해 결국 차가운 심해의 바닥에 영원히 잠들고 말았지요.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은 무조건 깊이 내려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잠수함은 더 깊이 내려가는 대신 더 조용히 숨는 법을 택했습니다. 600m를 내려가든 400m를 내려가든 적에게 들키지 않는 정숙성이야말로 진정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천 미터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 특수 합금을 두르고 이중 구조의 외벽을 만드는 데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시울프급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효율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스테리한 90일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수함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름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을 이용하는 핵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숨을 쉬어야 하는 고래와 같습니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반드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면 위로 코를 내밀어
산소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이를 스노클이라 부르지요. 만약 적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에서 산소가 부족해진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수십 년간 끄떡없고 바닷물을 걸러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기나 연료 걱정은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조차 90일이 되면 항구로 돌아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계라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우리 아들들,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까지 기계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철통 같은 공간에서 햇빛 한 줌 보지 못하고 수십 명의 장병이 부대끼며 지내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것입니다.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는 길어야 2주면 바닥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통조림과 가공식품으로 버텨야 합니다. 맛있는 김치찌개 한 그릇, 신선한 사과 한 알이 간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고립감입니다. 밤낮의 구분이 없고 가족과의 연락조차 끊긴 채 오로지 기계음만이 가득한 심해에서 인간의 정신은 서서히 마모되어 갑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배 안의 냉장고가 비어가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저지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잠수함 안의 공기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핵잠수함은 바닷물을 분해 산소를 만들어내지만 그 공기는 우리가 산 위에서 마시는 상쾌한 공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건조한 산소 속에는 엔진에서 배어나온 기름 냄새, 수십 명의 장병이 쏟아내는 땀 냄새, 그리고 배 구석구석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습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장병들의 옷에서는 몇 번을 세탁해도 사라지지 않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든 것은 햇빛과의 이별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에는 낮도 밤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계 바늘만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비타민 수치는 떨어지고 잠은 늘 부족합니다. 좁은 침대는 옆으로 누워야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을 만큼 비좁고 내 바로 위층 동료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90일을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군인 정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국과 가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잠수함 안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의외로 소식입니다. 가족의 목소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담긴 짧은 메시지 하나가 그들에게는 사뭇 소중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적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전파를 내보내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병들은 가족에게 답장을 보낼 수도 없는 일방적인 메시지만을 받으며 그리움을 삼킵니다. 90일째 되는 날, 잠수함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 마침내 해치문이 열리고 장병들이 갑판 위로 나와 마시는 그 첫 번째 바다 공기, 그 한 모금의 공기가 그들이 겪은 모든 고통을 씻어주는 유일한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수함의 또 다른 비밀인 위장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수함을 떠올리면 대개 검은색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잠수함은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심해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바다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합니다. 200m만 내려가도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 됩니다. 이때 검은색은 잠수함이 거대한 바위나 심해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드는 완벽한 보호색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잠수함이 검은색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북쪽 이웃이나 이란,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의 잠수함 중에는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들은 검은색을 포기하고 초록색을 택했을까요? 정답은 그들이 활동하는 바다의 환경에 있습니다. 물이 얕고 해조류가 많은 연안 지역이나 서해 같은 곳에서는 검은색보다 오히려 녹색이 물빛과 더 잘 어우러집니다. 수면 위에서 항공기가 내려다보았을 때 바다의 색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잠수함의 생존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다 아래에는 빛 대신 소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라고 불리는 음파 탐지기는 잠수함의 눈과 귀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적을 찾는 순간 적 또한 나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잠수함들은 능동적으로 소리를 내는 대신 숨을 죽이고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 수동 탐지에 집중합니다. 잠수함 장병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 하나조차 적의 탐지기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수함 내부의 엔진 아래에는 거대한 고무 패드를 깔아 엔진의 진동이 선체를 타고 바다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서로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수천 미터 거리에서 귀를 기울이는 이 고요한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사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수함을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부릅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합금과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철갑 괴수를 움직이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90일 동안 좁은 방에 갇혀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그들의 헌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심해에서 숨을 죽이고 바다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닷속에서의 90일.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긴 침묵의 끝에서 얻은 답을 정리하려 합니다. 왜 현대의 잠수함은 90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항구로 돌아와야만 하는가? 연료가 부족해서도 기계가 낡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하지만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철갑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장병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90일 동안 꿈에서나 그리던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신선한 공기가 그리워지며 폐쇄된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할 때 그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을 지키고 있기에 나의 가족과 이웃이 저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잠수함 승조원들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인한 훈련을 견뎌내는 이들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어깨를 맞대며 쌓아 올린 전후에는 세상 그 어떤 합금보다 단단하게 잠수함을 지탱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차가운 금속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바닷속에서 딱 90일을 지내야 한다면 가장 무엇이 그리울 것 같습니까? 혹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우리 장병들에게 어떤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잠수함의 세계는 단순히 무기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한 헌사입니다. 어뢰 발사관의 정교한 설계보다 핵연료의 무한한 에너지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이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공감하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분들에게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심해의 고요함 속에서 조국을 지키는 그들의 안전한 귀환을 늘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유익한 군사 지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